국내를 넘어 아시아 최대의 영화제로 부상한 부산국제영화제 표가 매진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게 전세계 수많은 기대작들을 실제로 개봉하기도 전에 남들보다 먼저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죠. 간다. 뭐하라. 심지어 부국제에서 최초로 예고편이 공개된 작품들이 많아서 놀랐는데 그중 가장 제 눈을 끌었던 건 밀라 요보비치의 프로텍터입니다. Who is she? She's a force of nature. 무려 해외 공식 예고편이 풀리기도 전에 부국제에서 최초로 예고편을 공개했는데요. 드디어 레지던트 이블에서 벗어나 현실 액션에 도전한 밀라 누나인데 존윅의 스턴트 제작사가 참여해서 그런지 액션 연출이 제대로 뽑힌 느낌입니다. 우선 이야기는 밀라 누나의 딸 클로이가 범죄 집단에게 납치되는 걸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딸의 엄마는 눈물 흘리며 집에서 기다리는 보통 엄마가 아니었죠. They say that in any disappearance, especially that of a child, you have just 72 hours. Where's my daughter? 무려 은퇴한 미국 특수부대 요원 출신으로 테이큰 여자 버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 레지던트 이블 쌍권총 오마주인 것 같죠. 기대치가 낮은 여자 액션 필드에서도 항상 레전드를 찍어왔던 밀라 요보비치라 웬만한 남자 액션보다 기대되는데 심지어 밀라 누나가 8년 만에 내한해 부국제 찍고 광안리에서 소주 한 잔 걸칠 예정입니다. 레지던트 이블 팬분들은 지금 바로 휴가 쓰고 부산행 티켓 예매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Boys, is that any way to treat a lady? 그리고 부산 냄새를 맡은 해외 대작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웹툰입니다. 올해 8월 미국과 몇몇 국가에 먼저 개봉했는데 아직 전세계 개봉 전임에도 불구하고 제작비의 5배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로튼토마토 95%를 유지하고 있는 검증된 흥행작이죠. 이야기는 마을 학교의 같은 반 학생 17명이 동시에 실종되며 시작됩니다. But today was different, was totally empty, because the night before, at 2:17 in the morning, woke up, walked downstairs, and into the dark. 그리고 사라진 아이들이 전부 같은 반이라 학부모들은 반 선생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Talking about 17 kids in one classroom. Why just her classroom? Why only her? I love those kids. 학부모 중 한 명으로 나오는 타노스, 조시 브롤린도 자기 아들이 실종됐는데 CCTV를 보니까 모두 자발적으로 새벽에 나간 것이었습니다. No one forced them. Matthew, where are you? 그리고 학교 교장으로 나오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웡은 충격적인 비주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놉시스를 보면 반에서 유일하게 한 명이 남았다고 하는데 예고편을 봐도 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예측이 안 되는 영화는 오랜만인데 이 작품은 유니버셜 픽처스와 넷플릭스 등 거대 제작사들이 판권을 두고 경쟁했다고 할 만큼 새싹부터 달랐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나오자마자 대박을 친 건데 국내엔 10월 15일 개봉 예정이고 부국제에서 한 달 빠르게 볼 수 있어서 부산에 가면 꼭 봐야 할 영화입니다. 한편 영어 원제는 복수형 웨폰즈로 아이들이 무기라는 걸 암시하는 제목인데 한국에선 발음상 그냥 단수형으로 정한 것 같아 알고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성 최초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은 허트로커. 제로 다크 서티의 비글로 감독 차기작으로 로튼토마토 90%, 베니스 영화제 호평을 싹쓸이한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여자 감독인데도 특기는 현실에 가까운 전쟁과 첩보 영화인데 오사마 빌라덴 잡는 이야기를 그렸던 제로 다크 서티는 명작이었죠. 그리고 이번에도 자기 전문 분야로 돌아왔는데 출처 불명의 단일 미사일이 미국으로 발사되고 미국이 초토화될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하는 이야기입니다. To save us from ourselves. 일단 은근히 팬이 많은 미션 임파서블의 레베카 퍼거슨이 주연을 맡았고 이드리스 엘바가 미국 대통령 그리고 패스트 라이브즈와 트론 아레스의 그레탈리가 북한 전문 미 국가안보국 요원으로 등장합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의 주체일 수도 있는데요.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는 넷플릭스에 10월 24일 공개지만 부국제에서 최초로 선공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いつもどこかにあの頃の気配を探している。 OST 듣자마자 기대작 1위가 돼버린 초속 5cm 실사화 영화입니다. 원작 애니메이션은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끝내 이루어지지 않은 첫사랑의 감정을 후벼 파는 명작이었죠. 高木くん、来年も一緒に桜見れるといいね。高木くん、来年もさ、一緒に桜見れるといいね。
특히 이 엔딩 OST는 영화보다도 레전드로 남았고 애니메이션 보고 일주일간은 이 OST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OST를 듣자마자 원작 팬들은 바로 실사화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건데 스즈메의 문단 속에서 주인공 소타 역을 연기한 배우가 이번 작품의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桜の花の落ちるスピード秒速 5cm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주 역에 일본 영화 좋아하면 알 수밖에 없는 라이징 모리 나나가 캐스팅됐습니다. 라스트 레터부터 넷플릭스 마이코는 행복한 밥상까지 밝은 표정과 탄탄한 연기로 01년생인데도 불구하고 다작 중인데 더 기대되는 건 모리 나나가 날씨의 아이 주인공 역을 맡았었기 때문이죠. この雨が止んでほしいって思う 현재 너의 이름은 실사화도 제작 중이라 원작 애니메이션 역주행도 가능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본 공포게임 실사화 영화 8번 출구입니다. 게임 원작 기반 실사화 영화 중 최초로 칸 영화제 초청을 받으며 작품성까지 인정받았는데 원작 게임은 워낙 파격적이었어서 수많은 카피작들을 양산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고편이 공개되고 게임 팬들에겐 엄청난 화제였는데 그도 그럴 게 게임 예고편과 거의 똑같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원작 게임도 실제 영상을 촬영한 것 같은 그래픽을 자랑했어서 실사화판이라고 해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는데요. 8번 출구는 말 그대로 8번 출구를 찾아서 빠져나가야 하는 그 유명한 백룸과 같은 리미널 스페이스 장르입니다. 무한히 반복되는 지하철 복도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알아차릴 경우 뒤로 돌아가야 게임이 진행되고 만약 못 알아차리고 그냥 계속 직진할 경우 다시 0번 출구로 리셋되는 룰이죠. 그리고 게임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행인 남성이 나오는데 게임보다 더 섬뜩해진 느낌입니다. 이때 이 행인이 웃는 게 게임에선 포착해야 하는 이상현상 중 하나인데 게임에선 잡히면 초기화되지만 영화에선 어떻게 표현될지 궁금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게임과 달라진 요소들이 꽤 있는데 가장 큰 건 추가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남자아이 1명과 여자 2명이 등장했는데 그중 여자친구처럼 보이는 여자는 무려 일본 탑 여배우 고마츠 나나죠. 행인 남성과 같은 NPC 개념일 수도 있고 아리스인 보더랜드와 같은 또 다른 참가자일 수도 있는데요. 소년의 손을 잡고 뛰는 모습으로 봐서 단순한 NPC일 것 같진 않죠. 공포 장르이긴 하지만 깜짝 놀라는 점프 스퀘어가 많은 게임은 아니라 영화도 조금은 마음 놓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웹툰 실사화 드라마 신의 하는 X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게 뭐가 나빠? 부국제에서 2화까지 선공개될 예정인데 무려 소시오패스 김유정입니다. 난 아무도 날 함부로 할 수 없는 높은 곳까지 올라갈 거야. 다 떠나서 비주얼이 이제 진짜 아역 느낌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원작에선 진짜 자기밖에 모르는 패급 캐릭터의 끝을 찍었는데 탑급 연예인으로서의 모습과 그 뒤에 감춰진 실제 악랄한 모습이 거의 다른 두 명의 배우인 것 같은 느낌까지 들게 하죠. 무릎 꿇고 한번 빌어볼래요? 예고편만 봐도 김유정이 이번 작품 제대로 만난 것 같은데 스위트홈 이응복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그래도 스위트홈 1편은 수작이었어서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데 다음 차기작으로 또 다른 실사화판 하렘의 남자들을 준비 중이라 웹 기반 작품들 실사화에 목숨을 바친 것 같은 응복이 형이죠. 포기할 순 없잖아. 신의 하는 X는 티빙 오리지널로 11월 6일 공개 예정인데 부산에 가시는 분들은 2화만 찍먹해보고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부국제에선 몇 년 전부터 OTT 기대작들을 선공개하고 있는데 디즈니 플러스에선 추노 작가의 최신작 탕류, 야, 이거 눈빛 봐. 너는 타고난 왈패다. 내 밑으로 들어와. 넷플릭스에선 일본 항공기 납북 사건을 다룬 굿뉴스, 무슨 술이요? 잘 달래서? 그리고 넷플릭스가 가장 오래 창고에 박아두고 있던 대홍수가 드디어 창고에서 나와 최초 공개될 예정이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새끼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나 속인 거지. 말해. 개인적으로 기대 중인 작품이 하나 있는데 국내 개봉 일정도 미정인 허니 돈트입니다. Hector, not in the sacristy. 무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코엔 형제 작품이고 서브스턴스 마가렛 퀄리가 주인공, 미국의 엉덩이 크리스 에반스가 빌런 역으로 나오죠. 마가렛은 사립 탐정으로 외곽 지역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범죄 사건들을 수사하는데 그 교주인 크리스 에반스를 파헤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o the will of God do we serve him. I see a need and I feel it. You see a need and you exploit it. God's punishment. 국내에선 예고편도 없고 개봉 여부도 발표되기 전이라 부산에서 국내 최초로 보면 비행기표 아끼는 느낌이죠.
You're fascinating. And you haven't even seen the riddle tattooed on my ass. 그리고 하정우의 7.8기 감독작 윗집 사람들도 화제입니다.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허상관과 로비로 고배를 마신 하정우가 야심있게 돌아온 작품인데 기존의 하정우식 코미디 영화랑은 살짝 결이 다릅니다. 아랫집 윗집 사는 두 쌍의 부부가 층간소음으로 만나고 저녁을 먹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식사하는 동안 나 좀 자연스럽게 스킨십 좀 해줘. 뭐 어디를 만져달라는 거야?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이 과정에서 어떤 비밀이 밝혀진다고 하는데 대화 흐름으로 봐서 뭔가 이상한 짓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상황이죠. 이번엔 꼭 흥행하면 좋겠는데 흥행이 이미 확정된 올해의 한국 대작이 부국제의 개막작으로 최초 상영될 예정입니다. 바로 박찬욱의 어쩔 수가 없다죠. 죽여버려. 이미 많은 곳에서 보고 들어서 익숙하실 텐데 엄청난 하이프와 다르게 베니스 영화제에서 무관으로 끝이 났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여전히 관람객 후기는 박찬욱 영화 중 가장 대중적인 영화로 역시 박찬욱이다라는 평을 줘도 손색이 없다고 하죠.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최민식이 특별 출연 예정이라는 루머였습니다. 진짜인 것 같아. 영화 성격상 올드보이 최민식 느낌으로 등장하면 딱인데 바로 해외 사이트를 뒤져보니 IMDb상에 가게 주인으로 나오는 걸로 공식 기재돼 있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줘야 내가 살아. 이런 이걸 왜 아무한테나 반말 찌끄려? 이로써 이병헌에 더해 올드보이 콤비 오달수와 최민식까지 박찬욱의 배우들이 총 집결하게 된 건데 최민식이 어떻게 나올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 중입니다. 매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한편 최민식은 현재 인턴 한국 리메이크 영화를 찍고 있고 한소희와 공동 주연으로 발탁돼 화제가 됐죠. 그리고 최근 촬영 현장까지 공개되며 엄청난 체중 감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비주얼도 원작의 로버트 드니로랑 거의 비슷해서 나오기만 하면 간만에 천만 영화가 탄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눈가래는 내가 꼬붕이처럼 보이지? 그리고 마지막은 예전부터 소문만 무성했던 실현당한 사람들을 위한 7시 조찬 모임입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고 편안하게 보내시다 가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어떤 사랑을 했나요? 소설 원작인데 수지라는 태양을 중심으로 유지태, 이진욱이 공전하는 로맨스 영화입니다. 일단 부국제에서 예고편이 최초로 공개됐는데 보자마자 뷰티 인사이드 느낌이 났는데요. 스토리는 유부남인 비행기 조종사 유지태와 불륜관계인 스튜어디스 수지의 이별로 시작합니다. 그만해요, 우리. 결국 유지태와 불륜관계를 끝내고 실연의 아픔을 나누는 조찬 모임에 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진욱을 만나게 되죠. 한편 이진욱도 10년 장기 연애 끝에 차였고 조찬 모임에서 수지를 만나게 된 건데 전 여친은 깔끔하게 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비하인드 스틸컷을 보면 일본 로켓 촬영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기대되는데요. 현실에선 이런 모임 나가도 수지랑 이진욱 없으니까 괜히 네이버에 조찬 모임 검색해보진 마시고 이별로 힘드신 분들은 넷플릭스에서 먼 훗날 우리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최초로 부국제 주요 라인업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 일상이 너무 반복되고 답답하다면 무작정 부산으로 떠나서 전세계 영화인들과 축제를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밀라 요보비치 누나뿐만 아니라 마이클 만, 션 베이커, 기에르모 델토로 등 세계적인 감독들도 내한하니 막상 가보시면 후회하지 않을 확률 99%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넷플릭스의 에리였습니다.